지금부터 소화보청기의 피팅과 문제점 해결에 관해서 증례와 함께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 직접 환자의 보청기 피팅까지 맡아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내서 보청기 피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환자와 보호자와의 충분한 상담과 불편감 요구를 잘 듣고 정리해서 전반적인 청각 재활 과정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린이는 단지 보청기를 하고 있는 작은 어른이 아니죠. 어린이는 새롭게 말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지식과 경험이 쌓여서 몇 소절을 미처 못 들어도 어림짐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모든 주파수 영역의 말소리를 고르게 잘 들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귀사람 심상돈입니다. 귀를 사랑하는 남자, 귀한 사람을 사랑하는 남자입니다. 오늘 영상은 서울 아산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님으로 재직 중인 안종호 교수님께서 난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소화보청기의 피팅과 문제점 해결에 관해서 증례와 함께 강의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비인후과 의사 입장에서 직접 환자의 보청기 피팅까지 맡아서 하는 경우는 드물고, 특히 소아의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내서 보청기 피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환자와 보호자와의 충분한 상담과 불편감 요구를 잘 듣고 정리해서 전반적인 청각 재활 과정을 조율해야 하는 역할이 중요합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어린이는 단지 보청기를 하고 있는 작은 어른이 아니죠. 어린이는 새롭게 말을 배우고 익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지식과 경험이 쌓여서 몇 소절을 미처 못 들어도 어림짐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성인과 달리 어린이는 모든 주파수 영역의 말소리를 고르게 잘 들어야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경우 시끄러운 주변 환경 때문에 선생님의 말씀을 잘 못 들어서 학습 장애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어린이는 귓구멍이 성인에 비해서 훨씬 작고 나이가 들수록 크기가 변하죠. 또한 보청기를 사용하면서 불편이나 원하는 바를 적절히 표현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린이만을 위한 적절한 검사와 보청기 조절 및 교육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아 난청의 진단과 재활이 어려운 이유로는 우선 정확한 청력 검사가 힘들고, 청각 재활은 나이와 교육 정도에 따라 전문가가 맞춤형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보청기 피팅과 더불어 정확한 소리 전달로 청각 재활 과정이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고, 어린이는 불편을 잘 이야기하지 못하니까 어른에 비해 더욱 철저한 청력 검사와 재활 치료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청각 재활 카운슬링은 주로 가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시행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린이는 말을 배우는 시기이고 들은 소리만으로는 무슨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어린이는 대부분의 시간을 또래의 아이들이나 엄마, 여성들과 보내며 이들의 특징은 남성에 비해서 고음역의 소리가 많죠. 더구나 어린이는 예를 들어서 지하실, 시끌시끌한 장소 등에서 대화를 나눌 때 들리는 말소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영유아에 비해서 어린이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한 청력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력 검사를 했는데 아직 보청기를 착용할 정도로 심한 난청이 아니고 한쪽 귀가 잘 들어서 보청기 착용을 안 하기로 한 아이라도 반드시 정기적인 청력 검사를 시행하면서 어린이집, 학교 생활을 잘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표현을 잘 못할 수 있기 때문에 4 내지 30%에서는 양쪽 혹은 한쪽으로 점차 심하게 나빠질 수 있음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래에서 보청기 착용을 안 한 아이들도 6개월에서 1년마다 청력 검사를 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2살 이상 소아의 경우에는 조금 덜 자주 검사 및 피팅을 해도 괜찮은데, 역시 어른에 비해서는 자주 평가하고 조절해야 합니다. 대략 3에서 6개월마다 정기적인 보청기 점검 및 피팅을 시행하고, 이때마다 누리 청력 검사 등을 통해 청력을 확인하고 직접 귀를 사용해서 스피치 매핑을 시행합니다. 어린이가 성장하면서 신발 사이즈를 키우듯이 매번 자주 귀몰들을 새로 제작해야 합니다. RIC형 보청기의 경우 간단하게 실리콘 팁으로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엔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이때도 역시 부모님과 선생님의 상담이 중요합니다.
보청기 착용 결과의 평가는 크게 주관적 평가와 객관적 평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는 설문지, 일기, 보호자의 면담으로 보청기를 착용했을 때의 만족감, 불편 정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객관적 평가는 실제 보청기가 우리가 목표한 만큼 청각 증강을 해주는지 확인하는 과정으로 대표적으로 스피치 매핑이 있습니다. 스피치 매핑은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로 보청기와 귓구멍 사이에 가느다란 탐침 마이크로폰을 집어넣고 앞의 스피커에 나오는 사람의 목소리에 보청기가 얼마만큼 우리 귀에 소리를 증폭시켜서 전달해 주는지를 측정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사람마다 귓구멍이 조금씩 다르겠죠?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귓구멍도 커지기 때문에 더더욱 정확한 스피치 매핑을 위해서는 직접 귓구멍의 검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가들은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래서 웨이더 공간을 대신하는 커플러를 이용해서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실제 귀와 커플러 간의 차이를 구해서 계산해 줍니다. 스피치 매핑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제 귀와 커플러 결과 차이를 구해야 합니다. 연령별로 표준값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면 되지만 아주 약간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소아의 보청기를 커플러에 달고 스피치 매핑 측정을 한 다음 이 결과에 따라 피팅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그래프가 스피치 매핑의 결과입니다. 스피커에서는 세 가지 크기의 사람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녹색이 작은 소리, 붉은색이 중간 소리, 파란색이 큰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소리인 녹색의 반응을 평가한다고 할 때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실선이 환자의 청력도이고 녹색의 십자가들이 우리가 정한 보청기의 소리 출력 목표입니다. 역시 녹색의 가로 실선 부분이 작은 소리가 들렸을 때 보청기가 반응하는 영역인데 이 영역이 타겟인 녹색 십자가를 포함하면 보청기가 목표한 만큼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그래프는 어떤가요? 작은 소리에서는 보청기가 원하는 것만큼 소리를 크게 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스피치 매핑을 통해서 보청기가 충분히 소리를 증폭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피팅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진 정확한 수능 청력 검사를 구하기 힘들죠. 특히 엄마와 함께 있는 경우를 하더라도 청력 검사 부스에 들어가서 검사받는 것을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서울 아산병원 보청기 클리닉과 언어재활실에서는 오티콘에서 생산하는 PA5 기기를 사용해서 보청기 착용 아이들의 간단한 주파수별 청력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기는 일반 진료실 등에서 검사자가 한 손에 들고 사용 가능한 기기로 주파수별, 소리 강도별로 어린이의 보청기 착용 전후의 청력 검사를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숙련된 검사자가 아이와 잘 소통하면서 사용하면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직접 검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손 드는 거야? 손 드는 거 할 수 있겠어? 들려요 할까? 들려요 할까? 오 잘한다. 잘해. 네, 들리면 네, 네 해볼까? 할까? 네. 옳지. 오, 잘한다. 들려요? 들렸어요? 들려? 뭐 들렸어? 수민 소리 났어? 진짜? 똑같이 듣는 것 같은데? 또?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소아 보청기 착용 후 검증 및 피팅에 대해서 제 환자들의 증례를 중심으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증례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과 생년월일, 외래 방문 일자들을 변경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일직성 전후 환자의 경과 관찰 및 보청기 착용에 관한 증례입니다. 환자는 2009년 9월 출생으로 출생 직후 자동화 청성 뇌관 반응 검사에서 양측 귀에 의뢰가 되었습니다. 진료 당시 환아의 양쪽 구막은 정상이었으며 2009년 6월 청성 뇌관 유발 반응 검사에서 오른쪽 55dB, 왼쪽 10dB, 그리고
청성 지속형 반응 검사에서 오른쪽 95dB, 왼쪽 33dB의 청력 역치를 보였습니다. 우선 왼쪽 귀가 정상이었고 오른쪽 귀는 일반적인 보청기를 사용하기에는 너무 청력이 나쁘기 때문에 일단 경과 관찰을 하기로 했습니다. 2012년 7월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에서 오른쪽 90dB에서 반응이 없고 왼쪽 15dB 청력 역치를 보였습니다. 말을 조금 하지만 또래에 비해서는 잘 못하고 현재 언어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혹시 뇌기형 등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측도골 CT와 MRI 촬영을 하였으나 모두 정상이었습니다. 2013년 8월 수능 청력 검사에서 왼쪽 14dB의 청력 역치를 보였는데 1년 뒤인 2014년 11월에는 37dB로 청력이 다소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 경과 관찰 중 청력 저하가 더 진행할 경우 바이크로스 보청기를 착용하기로 하였습니다. 2015년 3월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에서 오른쪽 전농, 왼쪽 40dB의 청력 역치를 보였습니다. 2016년 1월 수능 청력 검사에서 오른쪽 전농, 왼쪽 34dB의 청력 역치로 초등학교 입학 때 자리 배치를 위한 소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때 소견서는 잘 들을 수 있는 왼쪽 귀가 교탁을 향하고 가급적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소견서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화나는 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업 시간에 불편을 호소하여 결국 바이크로스 보청기 착용을 시작하였습니다. 2016년 10월 보청기 이득 검사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에서 들리는 소리를 놓치지 않고 많이 듣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65dB의 소리를 오른쪽 92%, 왼쪽 88%를 이해하였습니다. 2017년 4월 검사에서도 여전히 효과적으로 보청기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2018년 2월에는 학교 생활 중 아이들이 크게 소리 지를 때 불편한 경우가 있다고 하여 전반적인 소리 크기의 이득을 줄여주었습니다. 2019년 3월 잘 안 들린다고 외래를 내원하여 검사를 시행했는데 수능 청력 검사에서 기존과 큰 차이는 없었으나 스피치 매핑 검사에서 특히 소프트 사운드에 대한 이득이 부족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6dB 이득을 증가시켰습니다. 2019년 5월 시행한 보청기 이득 검사에서 이전과 비슷한 청력을 보였으며 양쪽 모두 92%의 어음 이해도를 보였으나 보청기 착용 전후 큰 차이가 없어서 착용을 덜 한다는 보고에 따라 양쪽 귀에 들어오는 이득을 각각 6dB씩 올려주었습니다. 2020년 12월 수능 청력 검사에서 오른쪽 113, 왼쪽 38dB로 청력 변화가 없었으며 보청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만족한다고 반응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2020년 1월 보청기 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외래를 방문하여 시행한 수능 청력 검사에서 왼쪽 청력이 59dB로 저하되어 원인은 알 수 없으나 돌발성 난청에 준해서 전신 스테로이드를 시작하였습니다. 2달 정도 지난 시점의 수능 청력 검사에서 다소 좋아진 듯 보이긴 하지만 이전 청력이 38dB인데 반해서 여전히 난청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2020년 4월 수능 청력 검사에서 오른쪽 115dB, 왼쪽 53dB로 더 이상의 청력 호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편하게 듣게 하기 위해 보청기의 이득을 증가시켰으며 치료 후 6개월 경과 시점에 여전히 청력이 나쁜 경우 6급 장애죠. 청각장애 진단서를 작성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케이스는 양쪽 난청 환아의 예입니다. 환아는 2016년 4월생으로 출생 후 신생아 난청 손별 검사에서 양쪽 의뢰로 본원에 내원하였습니다. 2016년 7월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에서 양쪽 40dB 난청을 보였으며 이후 2017년 6월 검사 역시 양쪽의 45dB 난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청각 저하를 위해서 양쪽 보청기를 착용하기로 하였으며 방향성 마이크로폰은 옴니 디렉셔널로 세팅하였습니다. 2017년 6월 스피치 매핑 검사는 비교적 양호한 이득을 보여주었으나 아직은 주파수별 청력을 반영한 보청기 세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1월 청성 지속형 반응 검사를 통해 양쪽 37dB 청력 역치로 주파수별 역치에 따라 보청기를 피팅하였습니다.
이후 2018년 5월에는 보청기를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다는 보호자의 보고에 따라 특별한 피팅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에는 양쪽 귀의 고음역대 이득을 각각 3dB씩 올려주었으며 2019년 2월 스피치 매핑 검사에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 왼쪽, 특히 큰 소리에 대한 이득을 약간 줄여주고 리몰딩을 시행하였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양쪽 삼출성 GM을 가진 난청 화나의 증례입니다. 화나는 2015년 2월생으로 9개월을 가졌으며 엄마가 난청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화나 역시 출생 당시 시행한 신생아 난청 선별 검사에서 양쪽 귀에 의뢰소견이었습니다. 2015년 9월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에서 오른쪽 70dB, 왼쪽 65dB의 청력 역치를 보였으며 양쪽 고막은 삼출성 중이염으로 진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0월 양쪽 중위 환기관 삽입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정상 고막이 되었을 때 청력 검사를 다시 시행하여 보청기 착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중이염이 좋아졌어도 뚜렷한 청력 호전은 없었습니다. 2016년 3월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에서 오른쪽 60dB, 왼쪽 70dB로 양쪽 보청기 착용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2017년 9월 의무 기록을 보면 화나는 생각보다 보청기 사용을 잘 안 하고 그 결과 언어 발달이 느리다고 부모가 보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청기 피팅을 통해 열심히 보청기를 사용할 것을 권유드렸습니다. 2017년 11월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는 이전과 비슷하게 오른쪽 65dB, 왼쪽 60dB이었습니다. 반면에 청성 지속형 반응 검사는 의외로 오른쪽 35dB, 왼쪽 24dB로 두 검사들 간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워낙 중고도 난청의 청력은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가 더 잘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고 부모님의 보청기 사용 관련 보고 및 화나와의 상담을 통해 보청기의 이득은 청성뇌관 유발 반응 검사 결과에 맞추어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다음 해인 2018년 1월 방문 시에는 전반적인 이득을 약간 낮추고 편안해졌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청기 이득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을 요약해드리겠습니다. 어린이는 어느 정도 성장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청력 검사가 어렵고 검사를 한다고 해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생각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어린이와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부모와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보고나 의견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귀의 이물감을 느끼고 가렵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가 보청기 착용이나 과도한 보청기 소리 등에 불편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어린이는 말을 배우고 지적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정확한 보청기 피팅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할아버지는 정말 답답해. 뭐? 통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리면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됩니다. 시원하게 잘 들리는 스타키 보청기. 할아버지! 수인서가 할아버지 스타키 했다. 시원한 소리 스타키 보청기.